최근 북한의 극초음속 미사일 발사에 대해 일본이 잔뜩 겁을 먹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 국방부의 폭탄 발표가 일본을 더욱더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또한 일본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있고 난 후 미국이 일본이랑만 회담을 했다는 점을 꼬집으며 미국이 한국을 무시했다고 놀렸는데요. 하지만 그 진위가 밝혀지자 일본은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1월 6일 일본 언론들은 북한이 극초음속 미사일을 시험 발사했다며 700km로 설정된 표적을 오차없이 명중시켰다고 보도했습니다. 마하 5 이상으로 활공의 변속적 궤도를 그리는 극초음속 미사일은 현존 미사일 방어체계로는 요격이 불가능한 게임체인저가 되는 무기이고 지난해 9월에 이어 두 번째로 이뤄진 이번 발사를 통해 속도와 변속 궤도로 비행하는 능력이 크게 향상된 것으로 보인다며 극심한 경계를 드러냈죠. 요격 불가능한 북한의 미사일이라는 문구는 일본 사회에 큰 충격을 가져왔고 일본 외무상은 곧바로 미국과 전화통화를 가져 일본을 지켜달라고 떼썼습니다. 하야시 요시마사 외무상은 미국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의 통화에서 어제 미사일을 포함한 북한의 활동은 일본과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에 큰 위협이라며 일본과 미국이 더욱더 긴밀히 협력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죠. 하지만 그 이후 나온 한국 국방부의 발표는 일본의 심기를 매우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한국 군 당국은 7일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을 극초음속 미사일이 아닌 탄도미사일인 기동형 탄두 재진입체로 판단한다며 기존에 보지 못했던 신형 탄도 미사일인 것은 인정하지만 미사일 모양이나 비행 특성 등을 종합했을 때 한국이 요격할 수 있는 일반적인 탄도미사일 범주에 포함된다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군사력을 깎아내리는 일본인들의 생각과는 달리 한국은 일본보다 저만치 앞서 나가고 있던 것이었죠. 또한 국방부는 이어 북한이 주장하고 있는 극초음속 미사일 발사 관련 사거리, 측면 기동 등의 성능은 과장된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극초음속 비행체 기술은 도달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는데요. 북한의 미사일이 극초음속 미사일 기준인 속도 마하 5를 넘은 건 사실인데 극초음속 기술에 도달하지 못했다는 근거가 무엇이냐는 질문에는 사거리 500 이상 탄도미사일 속도가 모두 마하 5 이상인데 속도만 기준으로 하면 상당수 기존 탄도탄들이 모두 극초음속 미사일이 된다며 요즘 세계 군사기술 분야에서 화두인 극초음속 미사일은 극초음속 활공체와 극초음속 순항미사일을 말한다고 설명하면서 북한이 이번에 쏜 미사일은 이미 5년 전에 한국에서 높은 수준으로 개발이 완료됐다고 밝혔습니다. 바로 2017년 6월 국내에서 개발이 완료된 마하 9의 속도로 날아가는 지대지 탄도미사일인 현무이씨가 그것이었죠. 또한 일본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후 미국이 일본이랑만 회담했다며 한국은 패싱당했다고 주장했는데요. 이는 큰 오산입니다. 애초에 미국과 일본의 회담은 일본의 거짓말로 인해 갈등이 빚어진 주일미군 코로나 감염 확대 문제를 주요 사안으로 논의하기 위해 사전에 일정이 잡혔던 것뿐이며 한국 국방부는 북한 미사일 발사와 관련 미국 정보 당국과 비공개 회의를 가졌다는 것을 시사했는데 이는 오히려 미국이 한국의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을 전폭 지지하고 있는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이 이번에 발사한 미사일은 기존에 없었던 신형 탄도 미사일으로서 어찌됐건 북한이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는 것이 입증됐고 그렇다면 이제 대한민국 국방과학연구소는 마음 놓고 극초음속 미사일을 개발할 수 있게 된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미국은 중국과 러시아의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에 뒤처져 있어서 불안해하고 있고 지정학적으로 한국이 극초음속 미사일을 개발하면 천군만마를 얻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즉, 미국은 국제정세의 긴장이 고조되는 것을 우려 이를 공개적으로 지지할 수 없다는 진단인 것이죠. 심지어 일본 내에서도 미국이 뒤에서는 한국의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을 전폭 지원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쏟아지고 있으며 미사일을 발사하는 것은 북한인데 무슨 일인지 일본 언론에서는 한국이 극초음속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다는 뉴스가 헤드라인을 장식했습니다. 특히나 일본이 경악한 것은 한국이 바로 내년인 2023년에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 비행을 마칠 계획이고 이를 바탕으로 2020년대 후반에는 극초음속 미사일을 실전 배치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었는데요. 이에 일본 내에서는 한국이 그동안 SLBM 등의 게임 체인저를 예고 없이 이상한 타이밍에 갑툭튀 공개해온 것을 감안했을 때 한국 국방부가 극초음속 무기 개발 공식화를 선언한 것 자체가 한국 국방과학연구소는 이미 핵심 기술을 갖고 있어
마음만 먹으면 개발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더군다나 한국국방과학연구소가 개발하겠다고 천명한 것은 극초음속 활공체가 아닌 극초음속 순항미사일인데요. 더 먼 거리를 복잡하게 날아가는 극초음속 순항미사일이 극초음속 활공체보다 만들기 어렵습니다. 두 방식에 대해 간단히 설명하면 극초음속 활공체는 탄도미사일의 글라이더 형태의 활공체를 탄두에 탑재해서 발사하는 방식으로 곡선을 그리면서 지구의 중력을 이용해서 낙하하는 방식인데요. 충분히 속력을 얻은 종말 단계에서 포물선으로부터 궤도를 바꾸어 글라이더처럼 수평 비행으로 활공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러시아의 아방가르드 미사일, 중국의 DF-17 등 현재 개발되는 극초음속 미사일의 대부분이 이 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며 극초음속 순항미사일에 비해 기술적 난이도가 상대적으로 낮아 대부분 2020년대 중으로 개발 배치될 전망이죠. 반면 극초음속 순항미사일은 스크램제트 엔진을 이용해서 지속적인 고속 비행이 가능합니다. 극초음속 활공체가 발사 초기에는 상대방의 탐지가 가능해 대응 기회를 허용하는 반면 극초음속 순항미사일은 상대적으로 활공체에 비해 적어도 비행이 가능하므로 적이 대응할 기회를 최소화하는 기습 효과를 강화할 수 있으며 활공체와는 달리 종말 단계까지 계속 가속할 수 있어 복잡한 기동에 보다 유리합니다. 이런 특징으로 인해 극초음속 활공체에 비해 기술적 난이도가 훨씬 높으며 러시아의 지르콘 미사일을 제외하면 대부분 2020년대 후반이나 2030년대를 넘겨서 등장할 전망이죠. 현재 미사일 강국 한국은 현무 탄도미사일 개발 경험을 바탕으로 중거리 탄도미사일과 대륙간 탄도미사일 개발은 물론 극초음속 순항미사일 개발에 대해서도 주변국들을 바짝 긴장시키고 있습니다. 당장 지난 12월 3일 국방과학연구소는 음속의 열배속으로 내려꽂히는 초고속 비행체를 공개하면서 한국이 개발 중인 극초음속 무기의 상세한 스펙과 대략적인 영상을 공개했는데 그 스펙이 러시아의 지르콘 미사일과 유사하다는 점에서 엄청난 충격을 선사했고 지르콘 미사일급의 한국형 극초음속 미사일이 머지않아 KF-21 전투기에 동일하게 탑재할 것이라는 소식은 그야말로 한국의 주변국들을 경악하게 만들었죠. 종합해보면 일본은 거세지는 북중러의 위협에 대해 미국이 한국을 노골적으로 패싱하면서 일본과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실상은 한국의 각종 미사일 기술은 미국도 인정할 정도로 높은 수준에 도달했고 극초음속 분야에서도 뚜렷한 두각을 나타내고 있기에 삼엄한 국제정세 속에서 한미 양국은 비밀리에 스크램제트에 대한 공동 연구를 진행하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이 증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미국은 최근 현 시대 미국의 우주공학 기술을 엑기스로 갈아넣은 역대 최대의 프로젝트인 이른바 아마겟돈 프로젝트에 한국을 러브콜하기도 했는데요. 이는 미국의 기존의 다른 사업들과 차원을 달리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향후 군사기술은 우주기술이라는 말도 있듯이 군사적 협력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더욱더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시기 전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립니다.